너무 거대한 사건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그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여러 건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력한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뀔 거야. 경제의 흐름도 바뀔 거야.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2024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좋은 한 해였는지 나쁜 한 해였는지. 뭐 요번 연도는 저한테도 너무 의미가 있는 한 해였고 또 그냥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사회적인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덕을 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린 게 2024년 4월 26일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유튜브 한지 그 정도 됐네요. 8개월 만에 그래도 구독자 12,000명 달성을 하고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냄과 동시에 오늘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니까 씁쓸한 거죠.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겠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자신감이 드는 한 해였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는 무력감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한번 올해 다뤘던 이슈들이나 이런 거를 슬쩍 보면서 한 해를 살짝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게 한 게 뉴진스랑 미니진 이야기죠. 뉴진스랑 미니진 이야기 안에는 뭐 세상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얘기만 담겨 있지 않아요. 뉴진스랑 미니진의 이야기, 하이브와의 이야기지만 이건 단순히 연애 기획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고 성과 악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각자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냐에 따라서 정말 양면적인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법률적 판단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죠. 양쪽이 다 불편할 만한 의견이 옳은 의견이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이 더 들었어요. 뉴진스는 이제 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또 앞으로 연예 기획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팝 얘기를 하면서 WER이 펜타포트에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시끄러워서 제 영상 중에 처음으로 조회수가 8만을 넘은 그런 영상도 찍었었고 범죄도시 4가 흥행을 하기도 했고 RM의 솔로 앨범도 나왔었고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뭐 폭력 이런 걸로 그 학원이 고소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소한 사람이 좀 찝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클린스만, 홍명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올림픽이 있었고 또 올림픽이 또 올림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복싱 선수가 여자냐 남자냐 막 이런 얘기 섹스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내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축현만 문제가 아니라 배드민턴을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저격하면서 이것도 꽤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또 9월부터 이슈들이 있었어요. 뉴진스가 또 시끄러워졌고 올해 넷플릭스 문화적으로 제일 화제였던 흑백요리사가 9월 달에 대한민국을 강타를 했었고 흑백요리사 덕분에 저도 수많은 분들이랑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사이에 조커2가 나와서 이게 재밌는 영화나 재미없는 영화냐 또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인식, 이 사람들의 다름을 볼 수가 있었고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축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대립이 일어났죠. 왜냐면 한강 작가님이 워낙에 역사적인 많은 것들을 다뤘던 작가님이니까. 이제 이 뒤로 멤버십에만 올리긴 했지만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 통치기는 좀 애매한데 한국기독교계가 10월 27일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뭐 반차별금지법 집회를 열기도 했고 이제 그 뒤에가 빡세죠. 11월부터가 이제 너무 빡세요. 트럼프 대 해리스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선거를 이겼습니다. 거기서부터 시대가 막 격동이 일어난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또 일어난 것이 또 동덕여대 사태. 여대생들이 학교에 대한 거의 사보타주를 일으키면서
뭔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너무 없어. 이거 덕분에 저도 조회수도 많이 올랐고 구독자들도 많이 올랐어요. 11월 뒤로 12월은 보통 다 마무리하는 한 해고 일하는 데들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큰일을 안 하는 게 12월인데 12월 시작부터 계엄이라는 정말 역사책에서만 볼 것 같았던 그런 계엄을 경험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잣집 가문의 남성이 보험회사에 대한 분노로 보험회사 CEO를 총격으로 살해를 하면서 미국의 민중들이 많이 화가 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뒤로 뭐 냉장고로부터 걔가 시작하기도 하고 송민호가 군 부실 복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연말이 지나가고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고 6일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서 그걸로 좀 뜨거워지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나 했는데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또 일어나서 예,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의 마음에 빨리 위로가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까진 뭐 일기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볼 일은 없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했던 생각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 그 기록들이 쌓여서 궤적이 돼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성취고 또 기쁨이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생각을 말했던 거를 훑어보니까 참 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붕괴하기도 하고 울고 웃고 또 온라인에서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영상을 찍었던 저마저도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결국에는 없었던 일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어찌됐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이제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냄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이 다 그래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나라가 좁아서 그런 것 같다. 나라가 좁아서. 나라가 좁고 너무 생활권이 가깝게 엮여 있고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빠르게 접해지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정보가 너무 빠르게 접하니까 화낼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고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또 기뻐할 일이 잘 전해지진 않아. 왜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더 빠르게 캐치하고 관심이 가니까 안 좋은 일, 슬픈 일, 위험한 일, 화나는 일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정보가 오니까 결국에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괴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인간의 공포심, 분노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이제 뭐 최소한의 선도의식, 미디어 엘리트로서의 자존감 이런 거보다는 다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돼 버렸으니까 그런 정보만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거고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나쁜 감정으로 다 치환이 되는 거죠. 힘든 감정으로. 사실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보가 너무 많고 긍정적 반응이 딱히 일어날 만한 정보들은 쏟아지지 않고 그런 건 내가 찾아가야 돼. 긍정적 반응을 받는 정보는. 근데 나에게 부정적 반응을 주는 정보는 그냥 알아서 다가와. 막 와. 오지 마, 오지 마 해도 와.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끊고 살면 삶이 평안하다. 사실. 그건 맞다. 근데 뉴스를 아예 끊고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여러 가지 투쟁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바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옆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하면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상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여러 개로 맞물리면서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봐야 되나? 눈을 열어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여러 정보들이 나랑은 너무 괴리가 된 거야. 그 여러 사건들이 너무 거대한 사건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그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여러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력한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뀔 거야. 경제의 흐름도 바뀔 거야.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개인으로서 내가 뭘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 주식 미리 사는 거? 이 정도밖에 없겠지. 평범한 소시민들이 진짜 7, 80%의 대중들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걱정만 하는 거지, 걱정만. 계엄이 딱 터지고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 내 손을 이미 떠났어. 그날 투표한 그 이후로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보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계속.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경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말 생존적인 거랑 직결되는 뉴스들을 보면 더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 배낭여행 다닐 때 싼 항공을 탔었어요. 아에로플로트, 그 러시아 항공을 탔는데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3시간 내내 비행기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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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때 23살? 그때 처음으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시간 내내 했어. 아, 이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솔직히 뭐 기차나 차나 다 똑같긴 하지만 기차면 그래도 땅에 붙어 있으니까 뭔가 어떻게라도 뛰어내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비행기는 진짜 그 으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 그때 진짜 무력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이게 뭐지? 어떡하지? 세월호 때 느꼈던 그런 감정, 이태원 때 느꼈던 그런 감정. 이태원 때보단 좀 세월호 때의 감정과 좀 가까웠죠. 이게 뭐지? 아, 인간은 무력하구나. 뭐든지 극단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근데 이걸 가지고 슬픔이 순수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이 또 그 안에 섞이면서 이제 막 싸우잖아요. 사실 솔직한 그냥 마음으로는 블랙박스 조사 영상이나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좀 다 닥치고 있으면 좋겠는데 언론도 그렇고 결국엔 모든 관심이 글로 가니까 그 관심 가지는 거를 방송을 해줘야 사람들이 보니까 온갖 전문가 뭐 그리고 여행사 왜 찾아가 도대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매했던 여행사를 못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전혀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확 쏟아지는 걸 보면서 잘 모르겠는 거야. 유튜브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자아가 너무 세면 안 돼. 내 자아는 갖고 있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보여주는 건 맞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봐요. 동덕여대 때도 그렇고 흑백요리사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일정선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지향하는 삶에서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는 하면서 인간에 대한 무력감을 더 크게 느낀 한 해였고 자신감과 무력감 사이에 어딘가에 괜찮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구독자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적당한 센서 등의 지점이 그곳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를 봤을 땐 무력하지만 내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자신감. 그 사이에 어딘가의 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보여주는 것. 이게 세 가지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근데 이 세 가지 사이 어딘가에 좀 괜찮은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유튜브와 올해 만나게 되신 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통차를 싸게 팔 테니 값지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2024년의 고양식당이었습니다. 빠이.